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저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그 사람의 선택은 입니다.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저는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보라이프라는 채널을 하나 더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치앙마이 여행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구경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파프리카. 두 번째, 빵가게. 세 번째, 부엉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We lay awake in bed. The glass so loud.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선택은 첫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먼저 두 분의 현재 에너지를 꺼낼게요. 오, 세상에. 소울메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이라는 리딩을 하게 되면요, 보편적으로 볼 땐 여러분들이 뭐 이별을 했거나 다퉜거나 뭐 이랬을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딩은 이제 접겠습니다. 안 할게요. 할 필요가 없죠. 소울메이트면은 그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 느낌이 살짝 드는 게요. 여러분이 이 리딩을 보러 들어오셨다면 선택은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 이렇게 이별이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인 건 맞는데 싸워서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혹은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끌림이 너무 강해요.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고백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아직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선택을 보러 들어오신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선택하겠죠. 고백을 한다는 말이겠죠. 이게 지금 두 분의 에너지니까 옆에 깔아보면 이 리딩이 뭘 말해주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카드가 일단 뒤집어지는데요. 얘는 보고만 갈게요.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졌거든요. 축하한다라는 말, 그리고 완벽하게 만족된다 라는 말이고요. 뭐 지니의 램프가 있을 정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리딩하는 타로 리더로서 이렇게 막 뭔가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못됐잖아요. 그래서 닭살입니다. 그리고 약간 소름 끼치네요. 저랑 맞지 않아요. 리딩 자체가 저랑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리부터 꺼낼게요. 셀프 러브가 있습니다. 이러면 말 달라지죠. 그렇군요. 사우스 노드예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셀프 월스예요. 자, 지금 이 두 장의 카드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있죠. 셀프예요. 그래요. 자, 스테빌리티가 나옵니다. 자, 두 분은 소울메이트인데 나오고 있는 카드들은 이렇게 카드가 막 떨어지는데 한번 보고 갈게요. 어깨 장미, 풀카드, 그리고 5개의 링이 있네요. 그렇군요. 두 분이요,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떨어졌던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 우여곡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우여곡절이라는 게 두 분이 다투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많았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뭐 이 상대편이 좀 형편이 어려워졌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워졌다, 막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냥 서로 그냥 그걸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좀 복합적인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의 사랑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꺼낸 카드는 이분을 많이 원하는 카드고요. 이 분은 다소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어떤 심리적인 차이 같은 것들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좀 볼게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뗍시다. 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엠페러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은 배틀러 카드가 나오고요. 문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에이스 오브 프루트가 있어요. 퍼스트 키스가 있네요. 그래요. 파라다이스 카드가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그렇군요. 캥거루들이 싸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카드가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중에 두 가지로 리딩을 하긴 할 텐데 가장 큰 가능성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두 분이 이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여기에 에이스 컵을 꺼냈기 때문에 두 분이 새롭게 시작된 만남이겠다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 다 메이저 알카나를 꺼냈고요. 여기도 지금 메이저 알카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은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카드들, 뭐 소울메이트는 소울메이트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셀프 러브가 있고요. 셀프 월스가 있어요. 두 개 다 셀프를 의미하는 건데 셀프라는 단어 자체는 나 자신을 챙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나의 가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셀프 월스라는 이 단어가 타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좀 쉽게 접근해 보면 다소 무시를 당했다거나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혹은 발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되어졌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셀프 러브는 뭐냐? 내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자는 거죠. 즉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하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얘예요. 자, 그 관점을 조금 쉽게 그리고 케일럽처럼 못되게 접근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사랑을 갈구했던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뭐 자신의 사정이 있든 뭘 하든 간에 나를 믿고 따라와줘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량이 있는 거죠, 사랑에.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해주지 않아서 여러분은 이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분은 그 대화나 시간들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사람이라는 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에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랑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분이 사랑에 조금 끌려다녔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약간은 징징댔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은 클링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징징대다라는 의미죠. 그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갈망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뭔가 좀 외부적인 조건도 이렇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의지를 하는 느낌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사람이란 표현 안 좋아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분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걸 너는 사랑으로 보답받으면 된대. 이분은 그렇게까지 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사랑을 갈구했다도 가능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자신의 가치 그리고 나를 사랑하자.
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케일럽식으로 하고 있는 못된 리딩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나의 가치를 찾아가자,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좀 엮어볼 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컴플 존이 나왔어요. 사우스 노드인데요. 자, 사우스 노드는 이번 생에 일단 이분을 만나야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부분은 그거예요. 사우스 노드는 전생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리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접근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생의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이분에게 전생에 상처를 주신 분입니다. 즉 이번 생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갚아줄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한 카드가 저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두 분은 소울메이트예요. 그리고 소울메이트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컴플존까지 꺼냈다면, 사우스 노드를 꺼냈다면 소울메이트 맞습니다. 소울메이트예요. 여러분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소울메이트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를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스테빌리티가 나왔어요. 일단 이분은 원하는 게요, 안정이에요. 즉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볼 때 이분은 불안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분이 원하는 것은 삶의 안정감이에요. 솔직히 이 스테빌리티라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요. 제가 계속 아까 떨어졌던 카드들을 봤을 때 이 관계가 준 피로감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 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뭐 서로를 사랑한다, 뭐 나발이다, 뭐 이런 걸 둘째에 치고서라도 서로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캥거루가 싸우고 있죠. 두 개의 미러는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직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다시 가는 것, 뭐 연락이 되든 화해를 하든 우리가 다시 잘 되든 뭘 하든 그게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이 관계를 떠나서요, 나의 삶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즉 유연하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큰 문제 없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바엔 나는 나에게 있어서 진짜로 나를 원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고 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카드들은 뭐냐? 여러분이 엠페러를 꺼냈고요. 그리고 더 문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느낌인데, 솔직히 이 카드가요, 얘예요. 셀프 월스와 가장 근접한 카드이긴 한데, 이 엠페러, 즉 배칠러의 카드는 내가 사랑을 리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문은 뭐냐?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주인이고 싶은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즉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죠. 혹은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에이스 컵이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천국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든다. 또 가능해요. 즉 여러분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들이 정반대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각자의 삶을 좀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고, 심지어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다시 싸우게 될까봐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장 카드는 서로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트위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이분이 이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좋아요. 새로운 사랑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분에게
천국과 같은 이런 후르츠 칵테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혼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있거나 그 사람과 상당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같이 갖고 있어요. 그건 이 사람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이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는 가지고는 있는데 여러분을 쟁취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두렵다예요. 왜 두려울까요? 만약에 끝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대로 이분대로 그냥 사귀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끝난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서로가 누군가 각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셀프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난 것이고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찾는 게 맞다.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분은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누군가가 먼저 고백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분이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뭔가 상당히 리더십 있고 상당히 멋지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거라는 것은 제가 방금 리딩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인 건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이 사람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에이스컵으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나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뭔가를 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삶이라고 볼 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아직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울스 노드가 나왔다면 여러분 쪽에서 놓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분이 새로 나타난 사람이든 뭐 여러분의 뭐 전상대편이든 뭐든 간에 이 선택을 맡고 있는 건 뭘까요? 무엇이 선택을 하기를 망설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걸 보겠습니다. Effervescence 카드가 나오는데요. Cultivate Love 카드예요. 자, 선택을 맡고 있는 건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사랑을 경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작이라는 말 자체는 일단 농사잖아요. 농사가 자, 오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수확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고,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물도 이렇게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농약도 뿌릴 때 뿌려야 되죠. 아무튼 때 되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완성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이유는 뭔가 사랑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분이 뭐 새롭게 나타난 분이든 이분이 과거의 사람이든 뭐든 간에 선택이 멈춰져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소울메이트로 가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는데 뭐 홍수가 났다, 뚝방이 무너져서 물이 막 밑으로 내려왔다, 이러면은 다시 막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선택이 망설여지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 두 장도 그렇고요, 요 두 장도 그렇고요, 감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다잖아요. 뭔가 감정이 교류되는 부분에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가장 큰 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왼쪽 캥거루와 오른쪽 캥거루 둘 다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립을 할 때 어떤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대립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그딴 X가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은 그런 분과의 리딩이 아닌 거예요. 소울메이트라니까요. 즉 서로가 정말 잘 맞는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떨어졌던 카드에 의하면 두 분의 문제가 없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지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막는다라는 에너지마저도 다시 해서 뭐 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요. 자, 이 상대편의 선택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사우스노드가 나오네요. 여기 사우스노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를 뽑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카드가 나왔잖아요. 일단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찌찌뽕입니다. 그러니까 또이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생에 이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또 사우스노드가 나왔잖아요. 이분도 전생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또이또이였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이 소울메이트가 이번 생에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우스노드. 자, 보겠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타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긴장도 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워를 가을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우스노드가 여러분인 것 같긴 한데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을게요. 자, 제가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을 때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리딩을 접겠습니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리딩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택은 할 거니까요. 그 사람의 선택은이라면 선택을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선택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선택을 안 한대요. 그런데 선택은 할 겁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을 보통 한다면 언제쯤 선택할까요?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카드가 보여준 것은 이분도 결론적으로는 자석처럼 끌려서 뭐 이 사람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든 뭘 하든 그 사랑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올 텐데 그 시간은 언젠지는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은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스노드를 꺼냈어요. 저는 지금 이분의 선택이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분도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갚아야 돼요. 전생에서 갖고 온 업보는 이번 생에 안 갚고 그럼 다음 생으로 제가 2월 할게요가 안 돼요. 그냥 이번 생에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번 생에 갚았으니까 이제 업보가 없어지고 뭐 다음에 태어날 때 뭐 인간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이번 생에 죄를 지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다음 생에 뭐 지렁이로 태어나든 뱀으로 태어나든 그렇게 태어나겠죠. 아무튼 이번 생에 갚아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울메이트고 사우스노드라면 오긴 오는데 지금 저는 이분이 이 가을이가 여러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타워예요. 타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여러분이라는 분도 결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타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셀프 러브를 꺼냈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밤에 와인바에 가서 이런 춤을 추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역시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타워라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벽입니다. 두 분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얘예요. 서로 지금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두 분이. 벽을 왜 둬요? 그냥 여러분대로 살고 이분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연결되어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바꿔보면 이분은 여러분이 와주길 바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지금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울메이트입니다. 사우스노드가 2개나 나왔어요. 언젠간 연락을 합니다. 언젠간 이 다리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우가 나왔어요. 자, 여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여러분을 돌아봐요. 지금 이분이 원하는 것은 셀프 월스와 스테빌리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랑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나를 이 사랑 안에서 제대로 대우해주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에이스 컵이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여기 보면 퍼스트 키스죠. 즉 누군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그 사람과 잘 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 가면 되죠. 여우는 돌아보는 거예요. 여우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자리를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여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우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 내 머릿속의 혼란을 의미해요. 이렇게 좋다면 혼란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혼란이 생겼냐? 이 벽 때문입니다. 얘 때문이에요. 지금 만나봤자 어쨌든 다투든 이 캥거루들처럼 나도 나의 뜻을 굽히지 못하는 뭐든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 에너지를 꺼냈다면 지금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분이 갈등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A라는 사람은 무슨 피해자냐는 거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컬티베이트 러브는 뭐냐? 지금 두 분이 서로에게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사우스노드라는 말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전생의 죄가 지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이거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Meditation brings answers. 뭔가 명상을 하고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모셔널 하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아니고 아무튼 감정의 요동이 심해요. 뭔가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Yes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질문은 그 사람의 선택은이잖아요. Yes라는 거죠. 느낌표예요. 확실하게 올 건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여우가 나왔잖아요. 지금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소울메이트니까요. 올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은 일단은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엇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First quarter moon in Sagittarius입니다. 사수자리의 4분의 1달. 사수자리는 일단 겨울의 별자리죠. 12월을 대표하는 별자리인데요.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뭐 이때쯤에 연락이 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행운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났어. 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액션을 하라는 말인가요? 지금 이 리딩은 그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노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연락하길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연락이 와주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바보 같은 거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에서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지금요, 제가 느껴지는 경작입니다. 저는 그 느낌이 느껴져요. 무슨 이 개샵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장 연락할게요. 연락하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Love me입니다. 나를 사랑해줘라고 합니다. 자꾸 드는 생각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에게 사랑을 갈망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만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분이 뭐 바람을 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었는데 이분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의 주인은 여러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느낀 것은 죄송합니다. 소유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유.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느껴진 걸 수도 있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사랑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건 이분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원컵이 나오네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연락할 건가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원컵 카드예요. 이게 에이스컵이에요. 저는 이게 누군가가 새로 생겼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했던 리딩과 완전 다르게 이분이 여러분에게 새로 나타난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새로 나타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의 전 상대편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우스 노드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그러면 이 리딩을 얼마나 꼬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상대편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럼 이분은 뭐냐? 이분은 여러분에게 전생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갚아주러 나타났다는 그런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너무 꼬지 맙시다. 그냥 이분은 원컵으로 새로운 사랑을 원한다. 그렇게 쉽게 리딩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뭐 전생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리딩하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예요. 자 캐프리콘이 나오고요. 캐프리콘은요 이 별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얘가 끝나면 캐프리콘이 돼요. 뭐 두 분이요. 한 분은 사수자리, 한 분은 염소자리 뭐 이런 걸도 가능하겠죠. 일단 캐프리콘이 12월 말부터거든요.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10이 있죠. 10은 뭐 10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기간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10주 뒤 혹은 10달 뒤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수와 캐프리콘이 걸리는 요때쯤 있잖아요. 그게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뭐 한 12월 31일까지 뭐 그 언저리 그때쯤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카드들에서 저는 이거 10달 못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옵니다. 이게 어떻게 연락 안 와요? 우리의 메인 카드가 얘였잖아요. 예. 사우스 노드가 2개나 나왔는데 저는 그 느낌도 드는 게요. 전생에도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전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인연이라는 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두 번째, 케이크 가게, 빵 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별이 된 분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카드를 열어가면서 그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사이의 에너지를 볼게요. 상심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Heartbroken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 여기 적혀 있죠. 밑에 breakup, 이별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별이 됐을 때 보통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든지 잘 됐다라든지 속 시원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메인 에너지로 꺼낸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두 분 다 이 이별을 상당히 아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진이 깨져 있죠. 이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리 조각처럼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두 분이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새롭게 만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면 두 분 다 최근에 어떤 이별을 했는데 서로에게 마음은 있으나 다가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번개가 나무에 찍었어요, 지금. 자, 카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디셉션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이게 상대편이에요. 선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네요. 자, 마지막은 리뉴얼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별했던 전 상대편이라는 느낌보다는 새롭게 나타난 분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거부터 먼저 볼게요. 8개의 컵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러버스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요. 점점 더 이분이 새로운 분인 것 같은 느낌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자, 킹 오브 로즈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10개의 링까지 나온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4개의 프루츠가 있고요. 밑에 8개의 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10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분이 새로운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이분이 전 상대편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가지 다 읽어드릴게요. 전 상대편일 때, 새로운 사람일 때. 일단은 전 상대편으로 볼 땐요. 일단 이별이 됐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썬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회복이 될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상당히 많은 힘을 잃었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찾고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리뉴얼 시켜버리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그림에서처럼 유리가 깨져 있는 상태 정도로 이별이 된 거라면 상당히 크게 다퉜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킹 로즈와 10 링스를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10개의 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길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갈등은 아니고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셉션을 꺼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요, 러버스를 꺼내면 안 돼요. 이게 연인 카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꺼낸 건 떠난다예요. 즉, 이 관계를 완벽하게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 만감은 교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페이트라는 카드가 뭐냐면 운명이라는 카드고요. 솔직히 이게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밑에 써 있죠. 우주의 간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디투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운명적으로 어떤 일들이 오게 되는 상황에 놓여진 거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운명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뭔가를 하는 것은 나에게 혼란을 주고 이것은 정답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확고한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혼란이 있는 거죠. 당연히 혼란은 거의 뭐 반대되는 카드들을 꺼냈어요. 사랑을 하는데 떠나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같이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혼란스럽다인 건데, 언더라잉은 4개의 프루츠입니다. 4개의 프루츠는 뭐냐면 여기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리플렉션이 반사인데요. 이 여성분이 창문 앞에 서서 그 유리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애를 하게 될 때요,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게 돼요. 너가 나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거잖아. 이 모든 상황은 너 때문인 거잖아. 나는 너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잖아. 그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별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그 애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상황에서 너가 나를 봤을 때 모습은 이런 거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있죠. 즉, 나의 영혼이 그 과거의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거기 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저 말은 하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아무튼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언더라인이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회가 있는 것이고, 이분도 후회가 있는 건데, 다만 이분은 이제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고, 여러분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기저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이 사랑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상대로 사랑이 없으면 이별이 됐을 때 아싸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싸 내가 여기서 탈출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그렇진 않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다라고 볼 때는 뭐냐? 솔직히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요. 조금 높은데 느낌적으로는 55%대 45% 정도 느낌인 건데, 이분이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즉,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라는 건데, 썬을 꺼냈고 리뉴얼을 꺼냈다면 이분도요, 어떤 누군가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핫브로큰을 꺼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분이 다시 힘을 찾는 것,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지나왔고 지금은 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스파크라고 되어 있죠. 즉 불꽃이 일어나서 나의 삶을 리뉴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이끌고 나가고 그 사람과 아주 장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썬을 꺼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필요했던 건 힘이라는 거예요. 즉 충전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5%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고속 충전을 할 때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에게 끌려요. 하지만 떠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전상대편이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말 그대로 디바인 인터벤션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뭐 다시 받아주든 뭘 하든 뭐 그런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우주의 간섭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꺼낸 건 8개의 컵과 예잖아요. 즉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이 상황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끌려요. 이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 4개의 컵은 뭐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은 킹 로즈를 꺼냈는데 여러분이 뭔가 떠나는 걸 꺼내고 러버스를 꺼냈다면 이분은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즉 이렇게 4개의 컵 에너지로 뭔가 시큰둥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하는 건 맞거든요.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분을 선택하냐라고 그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면 이분은 100%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전상대편이다 라고 볼 때는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의 단계에 아직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택을 맡고 있는 그 에너지는 뭘까요? 뭐 새로 나타난 사람이든 전상대편이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 일단 리플렉션이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 에너지를 맡고 있는지 봅시다. 세렌디피티가 있는데요. 멀지 위더 플로우인데요. 세렌디피티는 말 그대로 어떤 우연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전상대편이라고 볼 땐 이분이 여러분들과 무엇인가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락하고 여러분이 뭐 그 메시지를 받고 뭐 약속 잡고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에 의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지금 맡고 있는 에너지라면 저는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카드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홈플러스 13번 라면 섹션. 여러분은 진라면, 이분은 신라면. 그렇게 사러 갔다가 카트 쿵 부딪히면서 왜 여기 있어? 홈플러스니까. 왜? 난 여기 오면 안 돼? 오랜만이다. 그렇지. 근데 여긴 우리 동네잖아. 그렇지. 그런데 좀 바뀌었더라고, 정책이. 우리 동네는 이번 주 주말에 쉬는 거야. 너희 동네가 안 쉬더라고. 뭐 이런 경우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우연적인 부분들,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선택을 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단순하게 보면 그겁니다. 근데 이분이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때는요, 인위적으로 저를 뭐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세기를 박는 카드가 나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성의 역행입니다. 수성의 역행은 수성이 잘 가고 있다가 뒤로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방향을 트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얘가요,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은 나는 빨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버스가 뒤로 가고 있다는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버스가 속도가 좀 다를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착시 현상 같은 거거든요. 에너지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역행이니까 백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이 재회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땐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은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 힘이 충전됐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겁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커플 카드부터 나오네요. 커플, 우리는 커플이야 라고 하고요. 커플이 있는데
너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명확해졌어. 밝아졌어. 라고 하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오네요. 식물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 사람이 선택할까요? 잖아요. 선택하는 거 맞습니다. 예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요, 예측하지 못했던 때 옵니다.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그 연락이 올 때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렌디피티가 뭔지도 알았어요. 자, 제가 카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성의 역행이에요. 과거의 무엇인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리고 수성의 역행이 일어날 때 에너지적으로는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기기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나의 노트북이 안 된다든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핸드폰 그 신호 혹은 안테나 신호, TV 신호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그것과 무관하게 역행이다 보니까 이게 빠꾸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엇인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은 과거의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엉이가 있죠. 부엉이는 커플입니다. 대놓고 커플이에요. 그런데 옆에 해가 있어요. 아주 명확한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옆에는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은 소셜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서울역, 강남역 2번 출구, 잠실 운동장,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웅집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카드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카드는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우연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뭐냐? 세렌디피티입니다. 제가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땅끝마을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분이 그 해남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생각한 거죠. 아,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귈 때 해남을 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알게 된 건 뭐냐면, 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우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리딩이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두 분이 떨어져서 각자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너 내가 보고 싶지 않았니? 너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이런 게 아니고요. 뜬금없는 장소 같은 데서 만나게 되는,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운명이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플러스 13번 라면, 진라면, 신라면, 그거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넌 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때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해요. 자, 이분은 뭘 할 거냐? 부케를 준답니다. 다시 사귀어줘예요. 재회로 보면 그거죠. 혹은 화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나왔는데 부케라니요. 답은 예스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연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데에서까지 만난다면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이 맞구나. 어디가 좀 뜬금없을까요? 강원도 태백시 석탄 폐광 박물관을 갔는데 있었던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있는 거죠. 너 여기 웬일이야? 지금 카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까지도 만나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우연을 맞닥뜨릴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리딩의 맥락은.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 열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디바인 인터벤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간섭이잖아요. 어떤 일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디투어 역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운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건가 봐요. 세렌디피티까지 나온 거 보니 성공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셉션을 꺼냈던 이것도 뭐냐면,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났고 나한테 상처가 줬든 뭘 했든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라는 생각 플러스, 너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 플러스,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그 모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 잘 될 거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자, 일단은 제미나이예요. 쌍둥이 자리고요. 제미나이는 6월을 상징하는 별자리죠.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인데요.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면은 뭐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제미나이가 되죠. 심지어 신월이네요.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건가 봐요. 생각을 해보라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망설이실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라라는 말 안에 좀 깊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 우연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니야, 다시 만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메시지 카드를 열어봅시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You are wrong. 너는 틀렸어. 이건 여러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말에서 이분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너는 틀렸어. 여러분에게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나쁜 의미의 you are wrong은 아닌 것 같아요.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아니야. 너는 틀렸어. 틀렸더라고.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wrongful advice. 왜 이런 카드를 꺼낼까요? 잘못된 충고였어 라고 합니다. 뭔가 다퉜을 때 어떤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뭔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었고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좀 바보타로스럽게 접근해보면, 너 같은 애들은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말인 거겠죠. 자, Tuesday,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숫자는 3인데요. 일단 3개월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고 나서 3개월 뒤면은 제미나이가 되기는 해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기간 카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숫자 3하고 관련이 일단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제미나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3월은 아닌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3달 후 정도?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빵가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세 번째,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주로 이제 이 리딩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별이 되신 분들이 좀 많겠죠.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시는 분이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이 리딩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분의 현재 에너지부터 보고 선택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꺼낼게요. Healthy Choice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건강한 선택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상추가 보이죠?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두 분이 농수산업에 종사하신다, 상추를 키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이별이 된 거라면 어쨌든 이별이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사람과 다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야. 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야 라는 거죠. 건강한 선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걸 새로운 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여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일단 초이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택을 쉽게 못한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에너지 카드를 열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피어가 있네요. 그렇군요. 시사하는 바가 큰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네요. 다크나이트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 두 장이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뭐 새로운 분이든 전 상대편이든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편 여러분에 대해서 트윈 플레임이 나오네요. 자, 트윈 플레임이 나왔다면 이분은 새로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일단 아주 여러 차례 다툼도 있었고 이별도 됐다 다시 만나고 했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새로운 분이 그럴 순 없잖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로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애잔합니다. 단 여러분은 이 상대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를 꺼냈거든요. 자, 타로를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The Villain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악마 카드, 그리고 킹 오브 미러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3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요, 이 상대편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거네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건 이쪽이에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데스티니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배칠러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드는 나온 대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쪽이라고 꺼냈고 이걸 상대편이라고 꺼냈어요. 여러분은요, 한을 품었다고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단순히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됐어 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과 겪었던 어떤 일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3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관계와 관련은 있어요. 대신에 이분이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건 제가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요, 약간 블랙 위도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어두침침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신비스럽기는 하지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한 그런 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킹 미러를 꺼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요.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악마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뭐 빌런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받은 그 나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의 저주를 풀어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약간은 화가 많다? 단순히 보면 그건데, 화가 많다라는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좀 아니죠. 일단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껴지게 된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신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임, 폐쇄적이 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샤도우 사이드와 리미테이션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결혼을 하러 가는 거겠죠, 당연히. 앞에서 손이 결혼을 이제 하자 라고 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이 관계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당연히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가 fears입니다.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와 사귀거나 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젠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크나이트가 나왔어요. 문이라고 되어 있죠. 샤도우 사이드, 즉 어두운 측면인데요. 즉 여러분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상당히 어두운 것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는. 자, 그런데
이 상대편은 여러분을 트윈 플레임으로 봐요. 여기 보면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죠. 트윈 플레임을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죠. 불꽃 두 개가 쌍둥이 불꽃인데 이렇게 부딪히면 뻥 이렇게 되잖아요. 즉 서로 사랑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꺾지 못하는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또 싸워서 헤어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제가 여러 개로 볼게요. 일단은 이 분이 여러분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바람을 피웠다면 카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위치에 나와야 되는 게 조금 더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꺼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해 이분이랑 여러분이 이별이 됐을 때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났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이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지금 싱글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이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쌍둥이 자리, 물병 자리, 천칭 자리 중에 한 명이다. 특히나 이 카드는 물병 자리와 천칭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7번 칵테일 파티를 꺼냈어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희망입니다. 희망. 어떤 작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슬픔은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분하고 싸워서 이분이랑 이별이 됐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별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스를 꺼냈다는 말은 이제 이 관계가 끝난 거구나. 내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분은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계속 그냥 일괄적으로 이분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상처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처가 아니에요. 여기에 리젝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커요. 즉 어쨌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절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다크사이드에 빌런에 나는 확고해 뭐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진짜로 안 받아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의 선택은 왜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선택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땐 이분요 선택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분도 상처는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제는 진짜 못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그 안에서도 어떤 희망은 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관계는 지금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무엇인가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될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카드가 바로 윌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쭉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두 분이 갖고 있는 것은 헬시 초이스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빌런과 뭐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으면 헬시 초이스를 꺼내면 안 돼요. 이분에게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초이스예요. 이분을 어떻게 초이스해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당장에 떠나야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분노도 있다라는 말이죠. 즉 이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선택할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떠났고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찾아올 수 없어요. 거의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이분 입장에서는 건강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근데 그 일은 다시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이 관계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제가 이분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100번 이해가 되거든요. 약간 면목 없어서 연락 못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자, 이분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그것은 뭘까요? 알베누어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의 과거에 평화를 줘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선택을 하는 걸 막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느끼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분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잠잠해지도록 하라는 말이잖아요. 즉, 이 선택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분노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만나는 것은 헬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해봤자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가 좀 잔잔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운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선택을 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분은 반포기 상태 같은 거거든요. 그냥 희망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될 정도면 그때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어요. 좀 좋은 일이 온다면,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온다면 뭔가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이 선택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화해하자 그러면은 꺼져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리딩의 에너지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서워서 못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커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Fourth House 카드가 나옵니다. 네 번째 집 카드가 나왔어요. 자, 네이털 차트에 네 번째 집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뭐 나온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 카드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안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객관적이 되었을 때 그때 좀 만나자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일단은 채찍부터 나옵니다. 채찍. 그리고 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추정되는 가을이가 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가을이가 배를 보고 있어요. 번호 조합을 옆에 내려놓을게요. 자, 저는 이 카드를 봤잖아요. 이 리딩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두 분은 싸워서 다투고 헤어진 건데 그 싸움의 요인은 이분이 만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난 거고요. 이분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잘못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관계였던 것인데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자, 여기 보면 가을이가 보이죠? 가을이가 여러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인 것 같은데요. 가을이가 보는 것은 배예요.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배라는 것은 에너지든 사람이든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즉, 무엇인가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는 것은 앞에 채찍이 있어요. 즉, 채찍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채찍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때린다도 의미해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때린답니다. 분노 혹은 다툼 혹은 옥죄는 것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즉
뭔가가 상당히 공격적인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오길 바라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지금 현재로서 밑에 나와 있는 걸로 볼 땐 이분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선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것은 기다림이래요. 그러면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 네 번째 하우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일단 가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안정되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안정될 수 없잖아요. 샤도우 사이드에 여러분들 악마 꺼냈죠? 거기다가 공포까지 꺼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상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서 대화하고 화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그때 감정이 없고 상당히 좀 이성적인 상황에서 좀 만나야지 대화가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만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나에게 화를 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하고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면 어쨌든 만나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도 그 상황에서 또다시 화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판단되어진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조금 식을 수 있게 식는다는 말이 맞나? 아무튼 다운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번호잡은 뭐냐? 뱀입니다. 뱀. 즉 지금 이 관계가 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뱀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안 좋은 것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 요인은 이분인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봤을 땐 이분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원하는 것은 이 독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뱀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뱀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뱀이 스르륵 해서 빠져나가서 다른 위치에 있기를 바란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안 그렇다? 라고 저에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카드를 읽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분하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게 된 건 이분 때문이고 이렇게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건. 자, 그런데 상황은 지금 뱀을 꺼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저는 타로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이 뱀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런 상태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찍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앞에 또 채찍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앞에 우선되어지는 것은 분노와 스트레스와 폭력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뱀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온다고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참 힘듭니다. 사람은 그래요. 뭔가 나에게 깊이 상처가 되면은 그것을 누가 끄집어내줘요? 아무도 못 끄집어내줘요. 그런데 그 상처를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정말 이런 것의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게 했던 그 나를 옥죄해왔던 그 에너지도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정도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에너지도 얘기를 했죠. 과거가 잠잠해지도록 하여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분이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희망을 꺼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다 빼고 악플을 다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희망을 꺼냈어요.
연락을 기다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당연히 연락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좀 수그러들었어요. 없어지진 않겠죠. 그때 여러분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구독을 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플을 이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3자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은 여러분만이 알아요. 그런데 선택은 두 가지겠죠. 이 모든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 사람을 끝내고 여러분이 헬시 초이스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연락 올 순 없습니다. 카드 맥락으로 볼 때. 이분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구독을 빼고 나가실 그런 말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를 열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휙 튀어나왔어요. Look for sign이 나옵니다. 어떤 징조를 봐라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 삶 속에서 번호라든지 특정한 색깔이라든지 뭐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의 정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앞에 계속 벌어지는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이분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라는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100분이 구독을 빼셨는데 이제 또 100분 더 나가실 것 같아요. 용서를 하랍니다. 용서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카드 뒤집을게요. 여러분 용서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샤도우 사이드고요. 악마 나왔다니까요. 용서를 어떻게 해요? 어제 맹장 수술한 사람한테 오늘부터 마라톤 하라는 말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고려는 해보셔라 라는 거죠. 고려는 해보셔라. 그래야지 나갔던 구독자 20분이라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 고려는 해보셔라 라는 말이. 제가 오죽했으면은 바보타로의 금지어로 이 단어를 쓰겠어요. 왜냐면 우리 채널은 또 특히나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릴리스 컨트롤이 나옵니다. 일단 황소자리이고요. 황소자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요.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다. 4월 20일부터 황소자리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메시지로 나온 것 같거든요. 자, 릴리스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놔주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컨트롤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카드일까요? 타로 퀴즈. 어떤 카드일까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 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다라는 카드가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놔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분노든 뭐든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통은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이게 나한테 안 좋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 우선되는 게 뭐냐면 이 안 좋은 에너지를 준 게 너잖아 라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다 보니까 더 빠져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또 100분이 나가시는 걸 예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하면은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아유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잘못을 나한테 한 거겠지 뭐. 몰라.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너 같은 애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 입은 거겠지만 뭐, 잘 살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용서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최고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어두운 에너지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I could be your hero, baby. 나는 너의 영웅이 되고 싶어. 임영웅이 되고 싶은가 봐요. 트로트를 부르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자, 나는 이렇게 완벽하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없고 나니 이 관계가 정말 완벽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말인 거죠. 자, 마지막 카드 꺼내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시스입니다. 파이시스는 상당히 멀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갈 때가 파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파이시스인 거죠. 왜냐하면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10이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는 선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내년 파이시스 때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파이시스가 되는 거긴 합니다. 혹은 숫자 12와 관련되어 있는 날짜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12월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 리딩 안에 파이시스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었다인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단 한 장도 물고기 자리와는 관련은 없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시기의 카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그 사람의 선택은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